전체 마인드에 접근하기. 앞서 언급했듯이 생성적 장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너머로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생성적 장은 그레고리 베이트슨이 언급했던 자연환경, 지구의 생태, 집단 무의식 내에 있는 전체 마인드와 우리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연습은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전체 장의 지능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들을 제시합니다. 적극적인 꿈꾸기. 적극적 꿈꾸기는 알지 못함, not knowing의 상태를 통해 전체 장에서 정보를 얻는 훈련법입니다. 적극적 꿈꾸기는 어느 미국 인디언 부족에게서 영감을 받아 만든 과정입니다. 이것은 잠을 자거나 공상에 빠져 있는 동안 성취하려는 의도를 설정합니다. 그 의도는 답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어떤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의도는 특정한 목표나 결과라기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용어로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나의 의도는 안전하게 생태학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것에 대해 꿈꾸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는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안내하는 여과장치나 지침서의 역할을 합니다. 답변은 문자 그대로이거나 상징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 5년 전에 끝난 관계에 대해 여태 가슴속에 묻어왔던 분노를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었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산책 중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잎들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뭇잎이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더라도 더 가벼워지고 편안한 것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상징을 살펴보는 한 방법은 상징과 동일한 2차 입장이 되어보는 것인데, 예를 들면 나뭇잎이나 나무가 되었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번갈아 자신의 입장과 관찰자 입장이 되어보면 그 상징과 자신의 원래 의도와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 꿈꾸기 연습. 적극적 꿈꾸기 탐색을 위해 다음의 연습을 합니다. 1. 자신의 몸에 중심을 두고 자신을 둘러싼 전체 장으로 의식을 엽니다. 당신의 장 느끼기,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통해 연결하기에 관한 연습을 참고하십시오. 당신 마음 뒤편에 의도를 둡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내리고 있는 결정, 해결하고 있는 문제,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알지 못함의 상태 혹은 외부 집중의 업타임의 상태를 만듭니다. 1. 주변부 시각. 중심 시각이나 더 집중된 상태와 대조적인 주변부 시각으로 전환합니다. 2. 외부의 소리에 모든 내부 대화를 차단하고 청각을 집중합니다. 3. 이완된 생리 상태. 과도한 정서적 혹은 신체적 긴장이 없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3. 이러한 상태로 10분 동안 걷습니다. 걸으면서 당신의 눈에 갑자기 띄거나 당신의 관심이나 주의를 끄는 곳에, 이것은 나무, 풀, 바람소리, 새소리 등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주의를 끄는 것에 주목합니다. 4. 이런 현상이 저절로 나타나면 하나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각각의 상징이나 사물에 대한 2차 입장을 취해 봅니다. 사물 또는 상징이 가진 특성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나무라면 당신이 가진 속성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시간이 변할 것이고 사물들과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 나무가 된 당신은 꼭대기에서는 움직여도 아래는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등 속성을 띠게 될 것입니다. 5. 사물이나 상징에 대해 2차 입장을 취해서 당신이 발견한 지식과 특성을 모두 가지고 당신의 원래 의도와 관련해 3차 입장 또는 메타 입장을 만듭니다. 당신의 원래 의도와 관련하여 얻은 새로운 정보나 자료 또는 당신이 이해한 것을 탐색합니다. 장 바라보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우리의 생각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풀 수 없다,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든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규교육의 대부분은 의식적인 인지 마인드의 기능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지향된 단계와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삶의 도전과 도전 과제와 결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은 의식적인 인지 마인드가 보여주는 이성적이고 선형적인 논리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주 우리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교착 상태, 임패스로 이끕니다. 웹스터 사전은 교착 상태를 진전이 불가능한 궁지나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습은 당신이 자신의 삶과 직업 혹은 대인 관계 속에서 교착 상태에 다다른 영역을 통과하여 장 마인드에 있는 지능과 연결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장 마인드에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인지적 제약점들을 담고 있는 상자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의적인 천재와 위대한 사상가들은 모두 자신의 자아와 이성적 지능의 한계점을 포함하면서 초월하는 수준의 지능에 자신을 연결하는 방법과 훈련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 바라보기는 표현되는 특정 내용이나 조건과 상반되는 상황에 더 깊은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포함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장 역동은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인식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 장을 구성하는 복잡하고 보이지 않는 관계들을 직접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들을 주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대체로 상징적이고 비문자적입니다. 1. 당신이 교착 상태에 처했던 경험을 확인하고 그와 연결된 물리적 위치를 선택합니다. 가능한 한 완전히 그 경험에 개입하여 당신이 선택한 물리적 위치로 들어갑니다. 2. 물리적 위치로부터 빠져나와 관찰자 입장으로 들어갑니다.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며 장을 향해 당신을 엽니다. 눈을 감은 채 장에 있는 당신의 중심을 보고 있다고 상상하거나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의 역동을 보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 상상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3. 당신이 원하는 상태를 떠올리고
그것에 개입할 수 있는 다른 물리적 위치를 선택합니다. 중심이 잡힌 상태를 유지하며 그 위치로 들어가서 당신이 원하는 상태를 느껴봅니다. 장 또는 상태의 에너지 역동에 집중합니다. 그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4. 관찰자 입장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을 중심에 놓고 교착 상태와 원하는 상태 두 개의 상징을 모두 포함하며 초월하는 전체적 장을 엽니다. 눈을 감은 채 당신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것을 상상합니다. 어떤 자원이 교착 상태를 원하는 상태로 변형되게 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의도를 세웁니다. 그 상황에 대해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징적 이미지가 자연스레 나타나도록 합니다. 당신은 알아차림을 통해 이러한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이미지를 자원의 감각 느낌으로 당신 몸 안으로 가져와서 동작이나 제스처를 통해 신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나타났던 상징적 이미지와 신체적 표현을 취하면서 교착 상태의 위치로 다시 들어가고 전체 장에서 이 위치로 자원을 충분히 가져올 때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경험합니다. 그런 다음 자원의 상징적 이미지와 신체적 표현을 가지고 원하는 상태로 이동합니다. 당신이 전체 장에서 이 위치로 자원을 충분히 가져올 때 무엇이 강화되고 깊어지며 확장되는지 주목합니다. 7. 마지막으로 자원의 상징적 이미지와 신체적 표현을 가져오면서 교착 상태와 원하는 상태의 중간 위치에 섭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전체장에서 이 위치로 자원을 충분히 가져올 때 무엇이 강화되고 무엇이 확장되거나 변형되는지에 주목합니다. 옳고 그른 모든 관념 저 너머에 들판이 있네. 거기서 나는 그대를 만나리. 풀밭 위에 내 영혼을 누이면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충만해지리니 관념, 언어, 심지어 서로라는 말조차 더 이상 의미가 없네. 루미. 감사합니다.